네, 또 질문이나 네. 가운데 모자 쓰신 학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이세혁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주에 특강 오신다고 하셔서 네.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이 이력 중에 그 38회 맞나요? 그 행시 드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거 행시를 준비하신 이유랑 그 다음 단계를 진행 안 하신 이유를 좀 되게 좀 재수없는 얘기가 나올까봐 돌 던져도 되고 욕설을 해도 됩니다. 제가 어차피 언론학과를 갔을 때는 기자, PD, 아나운서가 되려고 들어갔는데 그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복학할 때까지 6개월이 비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수 없어도 더하거나 뺀이 없이. 그 당시에 언론사 1차 시험하고 행시 2차 시험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영어, 뭐 국사, 상식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언론사 시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3학년 1학기 때 복학하기 전에 엉덩이를 봤어요. 행시 1차를. 벌써 또 용납하려고 그러지. 근데 엉덩이를 됐어요. 1차가. 3개월 만에. 보통 1차가 오래 걸리거든요. 고시라는 게. 2, 3년 걸리고 2차는 오히려 경쟁률도 좀 적어서 1년 정도 해서 3, 4년씩 걸리는데 제가 바로 3개월 만에 돼버리니까 아깝더라고요. 내가 공무원을 조금 하다가 기자가 되거나 PD가 되거나 언론인이 되겠다 생각으로 2차까지 그 다음에 봤는데 그것도 또 돼가지고 바로 1년 3개월 만에 어떻게 합격을 했어요. 막 욕나고 재수없죠. 이게 진실이니까. 만약에 뭐 제가 더하거나 빼면 또 거짓말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랬는데 연수 1년을 봤는데 역시 저는 활달하게 까불고 노는 게 취미인데 공직사회라는 게 아무리 좋은 위치고 일이긴 한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당시만 94년도에. 제가 그때 23살 때였었는데 차연소로 들어가서 막 어린애가 막 까불고 싶은데 장차관들이 있고 국장들이 있는데 뭐 한 말을 못하고 이렇게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삼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숨막히는 공간이구나. 다시 나는 저 언론 쪽으로 가야겠다. 그럼 왜 언론사 시험을 한 번씩 개그맨 시험 받느냐. 참 사람이 이게 무서워요. 하늘이 갈 길을 정해준 것 같기도 해요. 대학교 4년 내내 마당가고 풍물패 연극반 하다 보니까 막상 기자 PD 시험보다는 당시에 우리 서울대 출신이면 제일 잘 나가는 지금도 스타가 돼 있죠. 서경석 씨가 제 또래인데 이미 저보다 3년 선배 MBC 4기 공채로 이미 스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스타가 되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이런 정도의 풍자를 할 수 있는 한 해보고 싶어서 개그맨 시험을 본 거예요. 기자 PD로 보고 싶어서 언론학과를 갔지만 중간에 동아리 활동하고 이런 개그감을 느끼면서 바뀐 거죠. 중간에 변신을 한 겁니다. 변절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행시는 원해서 공무원이 되겠다 본 거 아니고 얼떨결에 언론사 시험 준비하다가 1차가 됐고 1년간 연수 받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언론 쪽으로 왔는데 기자 PD보다는 제가 놀던 나라에 있어서 개그맨으로 시사풍자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18년 동안 뜨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한 단계씩 돌아왔습니다. 좀 재수없죠, 그죠? 그래도 이게 진실입니다. 네, 또 저쪽부터. 먼저 하세요. 마이크 잡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김우주라고 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이 디지털 미디어 개론 관련된 수업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의 중에 이제 1인 미디어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가령 예를 들면 뉴스에서 다루지 않은 아젠다를 유저가 대신 다룬다거나 그러면은 그 반대로 혹시 1인 미디어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은 강사님께서 그러한 경험이 있는지 뭐 가령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에 정치 관련된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올려서 굉장히 망신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1인 미디어의 부작용 그리고 1인 미디어로서 유저들이 갖추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주제신데 한 2분 정도 안에 답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처럼 시사풍자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1차적인 전달자나 정보 생산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사진이나 정보를 올립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 카운트를 올리면 그거를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이 미디어 본부라고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팔로워가 저보다 더 많습니다. 그 사람이 6mm 카메라 하나로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직접 1차적인 현장을 올리는 1차적 정보 생산자하고 그분이 지금 팔로워가 10만 명이 넘으니까 본명은 저도 몰라요. 미디어 본부라고 여러분이 검색하시면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 제일 잘하시고 다만 한 가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해석을 하고 풍자를 나누는 정보 해석을 통해서 전달하는 사람이라 2차적 커뮤니케이터라면 1미디어일 경우에 그 미디어 문구를 보면 의도적으로 그 화면을 찍거나 자기의 물론 아젠다 세팅을 할 때는 본인의 생각이 들어가지만 그것이 아닌 곳에는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 학생이 말씀한 대로 1인 미디어는 본인도 모르게 오보를 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몇천 명이 있는 방송국도 중과실 혹은 고의에 가까운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내서 정말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1인 미디어는 자기는 이게 사실인 것 같지만 전혀 맥락을 모르고 그대로 자기가 생각한 바대로 그대로 올려버리게 되면 본의 아니게 중과실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혹시 미디어를 하실 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시면 전문가한테 조금 의견을 여쭙고 자기가 해석한 특히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 약간이라도 해석이 들어간 거라면 정말 맞는 것인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그 오보를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확실히 아는 분야가 아니면 함부로 올렸다가 진짜 본의 아니게 악의적이진 않지만 중과실에 오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1인 미디어 하실 때 저는 그래도 오보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 해석을 해서 풍자를 하는 사람이지. 근데 만약에 미디어 문구가 자기가 6mm로 올리거나 글을 올릴 때 직접 잘못하게 되면 미디어 문구가 굉장히 결정타를 치명타를 입게 되죠. 아 미디어 문구 오보를 올렸다. 그러면 굉장히 치명타다. 근데 저는 오보라고 공격하는 사람은 없고 너 왜 입장이 이렇게 편파적이야? 너 왜 과격해? 뭐 이런 식의 때문에 저는 그 부담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학생이 지금 질문한 대로 여러분이 저같이 2차 전달자 내지는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가 현장에서 올리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선의로 올리셔야 되고 선의로 올렸다 손치더라도 중과실의 책임은 1인 미디어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치 않은 거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고 큰 실수는 없게끔 여러분이 걸러줘야 돼요. 그게 언론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번에 언론사에서 해경에서 보내준 자료였는데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언론이라는 게 정부에서 넘어온 통계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하는 건 언론이 아니죠. 그게 맞는 정보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책임은 언론사에게 있는 겁니다. 커뮤니케이터에게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변명이었죠. 해경에서 온 자료였다. 338명 전원구조. 있어서는 안 되죠. 그 기자들 뭐하러 했습니까? 정부에서 그냥 하는 거는 정부 홍보처죠. 그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남성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SNS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제 자신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SNS나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제가 어떤 진보적인 성향의 글을 올리면 제 주변에 같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좋아요를 눌러주는데 이런 게 저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인의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굉장히 역시 또 좋은 질문들만 하시는데 정확한 핵심적인 질문들이 아까 1인 미디어의 위험성 막는 방법도 제가 핵심만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역시 우리 SNS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의 장벽이 칠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만 우리끼리의 아젠다 세팅과 우리끼리의 언론 전파로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이회수 선생이 160만 명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회수 팬들만 좋아하지 이회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인의 장벽에 가려지기 마련이에요. 자,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167만 명의 트위터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주류 언론 6대 신문 방송사에 나오는 이해수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도 편집돼서 못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건 각오하라. 그 대신 제가 모범 사례를 올리고 싶은 분이 유창선 박사라고 검색해보시면 유창선입니다. 이름. 저랑 같이 TBS 진행하다 그분 가운데 저처럼 정책 발언을 하시지도 않고 풍자도 하지 않고 그냥 주로 객관적 팩트만 전해주시는 분인데도 그분도 가운데 있다는 이유로 TBS에서 1시간 저 앞에 진행하던 데서 하차했고 저도 하차했습니다. 2월달에 둘 다. 유창선 박사를 따라가세요. 그분은 그대로 아까 말한 미디어 문구의 어떤 평론가적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분은 그냥 그대로 객관적 사실만 올립니다. 저처럼 이렇게 평론을 하거나 풍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종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유창선 박사를 많은 일반 국민들, 가운데 계신 국민들 보기에는 아 유창선 정도면 객관성 있고 공정한 언론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학생은 유창선 박사를 따라가 주시면 아 이런 게 객관성을 유지하는 어법과 화법과 시각이구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조금 정부에 대한 비판을 높였지만 그전에는 비판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양쪽의 입장을 그대로 올리고
어떤 것이 논점이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평론가적 시각에서 정확히 올렸습니다.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그 정도의 시각으로 올리면 양심한테도 떳떳할 것 같고 국민들의 비판. 어차피 싫어하는 사람은 맹공을 퍼부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시작하신다면 유창선 박사 정도의 아젠다 세팅과 그 정도의 수위를 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저는 강력 추천하고 싶은 게 그 정도 해도 너는 너무 편이야. 뭐 맨날 정부만 이렇게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으신 분이고 자 미디어 문구 한번 따라가시고 1인 미디어 특히 6mm 카메라는 그 다음에 글로서는 유창선 박사 정도가 가운데 계신 분이고 1인 미디어로 파워블로그로 잘하고 계시니까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이고 벌써 15분 됐나? 예,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쉬셔야 되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사하고 끝나고 나서 사진 촬영할 거니까 그로 와가지고 빨리 끝낼게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 주신 노정열 선생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